원장님, 그러면 첫 수술부터 자가늑코 성형을 해도 된다고요? 네, 물론이죠. 그렇다면 추천하는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이재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자가늑연골코 성형 많이들 하시죠? 네, 많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늑코 성형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늑연골 채취 부위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흔히들 자가늑연골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한다고 알고 계셔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술에서 자가늑코 성형을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첫 수술에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로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중격 연골이 너무 작거나 너무 얇거나 너무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 무리하게 이 비중격 연골을 수술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중격 연골 상태를 잘 체크해서 비중격 연골이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자가늑 연골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나중에 재수술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첫 수술부터 자가늑코 성형을 해도 된다고요? 네, 물론이죠. 요즘엔 첫 수술로도 자가늑 연골 코 성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가늑 연골로 한 번 수술하면 다음에는 자가늑 연골로 또 수술 못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늑연골이 12개, 2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코 수술하는 경우는 6, 7, 8, 9, 10번을 많이 쓰거든요. 그 양쪽에 10개가 있는 거죠. 물론 수술 10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떼더라도 충분히 다른 연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가늑 연골에 너무 무섭거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절개 자가늑연골코 성형은 좀 다른가요? 말 그대로요. 최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먼저 흉터는 사진을 보시면 2cm 정도로 작게 절개 부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의료진이어야지 가능하고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취 방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마크 성형외과에서는 자가늑 코 성형을 대부분 수면 마취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면서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요. 그럼 원장님, 자가늑 채취할 때 통증은 어떤가요? 수술하는 때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프진 않고요.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좀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 한 2, 3일 정도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부위가 커질수록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절개로 수술 부위를 최대한 작게 해서 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절개 자가늑연골코 성형의 효과는요? 네, 사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비중격은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 부위가 크고 연골량이 작아서 이분은 또 코끝도 높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충분한 코끝을 세우기는 좀 부족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자가늑 연골로 코끝을 기둥을 충분히 세워줘서 원하시는 만큼 코끝 높이를 높여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굉장히 작은 분이셨는데요. 코가 작은 분들은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도 작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 작은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로 코끝을 세워주면 초반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떨어지거나 휘어지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비중격을 건들지 않고 자가늑 연골로 코끝을 튼튼하게 세워주면 그런 나중에 생길 부작용 염려 걱정도 없고 충분히 원하는 높이만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이분도 역시 만족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첫 수술에서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로 코끝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높아지지 않고 약간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늑연골 수술을 권해드렸고 이분도 다시 원하는 높이만큼 직관 라인으로 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되고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원장님, 자가늑연골은 흡수율이 높고 휘는 현상 때문에 나중에 모양 변형으로 고생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자가늑 연골이 흡수율이 높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마크 성형외과에서는 가상 성형으로 자가늑 연골 코 성형 수술 후의 모습을 예측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실제 수술 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가늑 연골과 기증 늑연골을 비교했을 때는 기증 늑연골이 오히려 흡수율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늑 연골의 휘는 현상, 즉 마핑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해서 수술을 할 때 이 연골을 잘 조작해서 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마핑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원장님,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최소절개 자가늑연골코 성형을 추천하는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코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 자가늑 연골을 하고 싶은데 흉터가 부담스러우셨던 분, 코는 작은 편이신데 원하는 대로 좀 더 화려하게 모양을 잡고 싶은 분, 자가늑 연골을 하고 싶은데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우신 분, 수술은 이번 수술로 끝내고 제발 이 모양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싶으신 분, 가상성형을 통해서 수술 후에 모습을 먼저 보고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싶은 분 등이 있겠네요. 너무 많은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가늑연골이 분명 좋은 코 성형 재료인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재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코 성형 재료를 결정하는 건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진단 및 검사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많은 코 성형 재료 중에 자가늑연골도 있구나, 채소절개로 수면 마취로 통증이 덜하게 수술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